면접 볼 때 그 정보를 알고 온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자신감의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용기를 내거나 관점을 다르게 하면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고 그게 고급 정보일 수도 있고 바로 취업이랑 연결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 제이콥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인싸 담당 채널에서 책을 그냥 소개할 수 없겠죠? 우리 보고 계시는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많은 회사의 사례를 알고 계신 강대준 대표님이 옆에 계신데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꿀팁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대준 회계사입니다. 저는 700개 정도 되는 회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직접 다니진 않았지만 방문도 하고 네. 사람도 만나고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자문도 하고 어떨 땐 감사도 하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거든요. 그 회사가 어떻게 나아가고자 하는 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보이스 그걸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어떻게 회사들, 기업들이 인재를 바라보고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인사 관리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도 면접관으로 초대를 받은 적이 꽤 있거든요. 면접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취업준비생들에게 팁을 하나만 좀 예. 주고 가세요. 정보가 생명이잖아요. 근데 네. 의외로 제가 면접에 들어가서 회사 매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요즘엔 많이 맞추세요. 그래 그럼 좋아요. 준비하죠. 우리 준비하죠? 취준생들 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네. 반도체 사업 부분에 지원자예요. 그럼 반도체 DS 부문 매출 얼마인지 아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영업이익은 얼마일까라고 하면 그때부터 눈빛이 흔들려요. 흔들리죠. 왜냐면은 전체적인 매출은 공개가 되지만은 이건 어디서 봐야 되지?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에서 운영하는 전자홍시 시스템이라는 게 다트라고 많이 보실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 정말 디테일하게 봐요. 보면은 그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부문별로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부문별로 예. 쪽에서.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A 사업 부문, B 사업 부문이 있다. 네. 하이티즐러 같은 회사는 맥주 사업 부문, 소주 사업 부문, 생수 사업 부문이 있어요. 거기에 매출이 어떤 데는 매출이 커요. 근데 어떤 사업 부문이 영업 손실 나고 있어요. 그럼 거기 지원하실 거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는 좀 봐야 되는 거고 그 정보를 얻으면은 회사를 선택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 면접 볼 때 그 정보를 알고 온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자신감의 차이가 달라요. 아, 자신감에. 꼭 묻지는 않더라도 일단 네. 시작점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너무 길어. 그쵸.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부분을 좀 체킹해서 보면 좋을까요? 찝어준다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전자공인 사이트에 사업보고서를 보셔야 되고요. 사업보고서 중에서도 3번을 보셔야 돼요. 아, 3번. 3번 사업의 내용 딱 한 30페이지 됩니다. 그거 보고 나면은 그 회사 투자할까 말까까지 알 정도면 그것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다 보면 여러분 모르는 단어들이 있고 하다 보면 그걸 또 파생해서 공부를 또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사만 보는 게 아니라 또 경쟁사도 볼 수도 있고 그러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비영리 기업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 영리 기업, 비영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숫자로 표현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알고 가는 거 모르고 가는 건 정말 차이가 있죠. 꿀팁은 그 회사 정보를 파악하자. 내 정보는 어디 있냐? 이미 공개돼 있다. 그거를 보고 가는 거 안 보고 가는 건 정말 차이가 있다. 사업 내용 쭉 보다 보면 경영 이념이나 뭐 이렇게 비전 방향 있잖아요. 나오죠. 이건 좀 어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거 중요해요. 예,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자소서 쓸 때 뭐 그 정도는 보고 가야지 하는데 이게 좀 비현실적인 네, 것 맞아요. 그래서 있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올바른 기업은요. 네. 그 경영자의 철학에서부터 출발해서 비전과 미션이 수립돼 거기서 인재상이 나오고 그 인재상에 맞는 사람들을 뽑거든요. 중소기업도 그렇지만은 중견기업 이상 되는 회사들은 생각을 갖고 철학을 갖고 채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너무 튀게 감지 말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는 게 맞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도전을 강조하는 회사가 있어요. 동원그룹 같은데. 이거 다 나오시네요. 동원그룹 가면은 지도가 거꾸로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르게 봐야 된다. 도전을 강조하는 회사면 나는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인재가 되면은 그 기업에서는 너무나 좋은 지원자인 거예요. 네네. 너무 이쁘죠, 그러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거기서부터 우리 모든 것들이 좀 시작되지 않나. 그럼요. 이 CA 유전자 책을 읽다 보니까 취업준비생들이 좀 도움받을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입사업 포부 파트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입사업 포부를 어떻게 써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라 이런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과연 CA 유전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입사업 포부에 대한 네. 팁을 좀 줄 수 있으실까요? 회사는 기본적으로 너무 냉정한 얘기인데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이익이라는 게 다 리턴인데 돌아오는 건데 그 돌아오는 게 예전 같으면은 조직 생활을 잘하면은 그래도 버텼어요. 근데 예전에 예. 그랬다면서요? 예, 조직 생활 잘하고 줄 잘 쓰고 했는데 이제는 기업의 목표랑 나의 목표를 일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기업의 목표가 뭐
매출일 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기업이 하고자 하는 지향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맞추고선 일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사업 후보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겠다. 뭐 저희는 뭐 진짜 무슨 바쳐 포부를 썼죠, 하겠습니다. 포부. 예. 그리고 항상 밝고 명랑합니다. 대외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너무 뻔한 얘기라서 면접 볼 때 저도 자소 볼 때 안 보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중국 시장에 저는 중국에 살고 와서 뭐 경험이 있고 또는 그 트렌드를 잘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제품을 신제품을 런칭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 좀 트렌드가 이런데 이거는 생각 아마 못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역량과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서 언젠가는 저는 그 시장을 개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회사 중국의 시장에 너무 관심이 있었는데 네네. 할 사람이 없었어. 목표가 딱 일치되잖아요. 거기서 네네. 끝나면 안 되고 회사의 어떤 이익과 뭐 수익 창출 이익 가치를 높이겠다까지 가면은 그게 나의 가치를 높이면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목표 일치성. 예. 되게 나의 가치와 회사의 가치를 일치화시키는 그게 거. 얼라이먼트라서 자동차도 똑바로 하는 게 얼라이먼트 맞춘다, 정렬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행복해져요, 사람. 일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손흥민이 왜 그렇게 토트넘에서 열심히 뛰겠어요? 그러게요. 레알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 오퍼가 들어오죠. 네. 네.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면 거기서 하다가 토트넘을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가 우승도 하고 그러면은 더 좋은 선수 오면은 연봉도 많이 주면 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목표 일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사의 목표에 내가 이걸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네. 것인지 아니면 내 목표에 맞는 회사를 찾는 게 네. 맞는 것인지 어떤 굳이 선택하자면 뭐가 맞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두 번째가 맞아요. 내가 가진 목표를 맞는 네. 회사를 찾아라. 예, 초반에 여러분이 결정권이 있는 취업 준비생 분들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네. 디자인 직무다라고 하면은 네. 디자인 팀이 어떤 경우에는 마케팅 팀의 하부에 붙어 있으면서 최고가 과장인 회사가 있어요. 아니면 해봤자 뭐 팀장 이런 데가 있는 반면에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의장님은 디자이너 디자이너 출신이고 출신이시죠. 명함 보면은 경영하는 디자이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는 CDO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는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내가 경영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회사가 돼요. 거기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학교를 나왔고 갈래가 이 회사도 괜찮아, 연봉 비슷해, 여기도 연봉 비슷해, 뭐 괜찮을 것 같아 같지만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고 근데 그 올라갈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이게 비전이 될 거거든요. 자기의 그쵸, 비전. 그쵸. 또 이게 이거 대우하는 것만큼 회사가 그만큼 거기서 가치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디자인 역량에서 가치를 누린다. 여기는 뭐 단순하게 뭐 이 정도 수정만 하는 디자이너만 있으면 돼. 어디 갈 거냐는. 완전 꿀팁이다. 그럼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그 회사가 해당 직무에 C레벨이 있는지 보고 너무 좋죠. 판단해도 될까요? 예. 있거나 또는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회사들이 지금은 없을지라도 나중에 예.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것도 충분히 근데 만약에 없을 것 같으면 이직하셔요. 이직하는 소리 들립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100%그 네. 회사가 아까 말한 뭐 중국 시장 네. 이거 생각 안 하고 있는 경우 회사랑 좀 전략이 다른 경우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 쓴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쓰거나 표현하는 것이 걱정되잖아요. 회사가 네. 원하는 방향이 뭐지 막 대웹인데 막 널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회사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것도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가 있고 유한회사가 있잖아요. 네네네.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보 공시가 하나도 안 돼요. 아예 방법이 없어요, 회사가. 네. 아까도 사업보고서를 보라는 거는 상장사에 준해서지 비상장사는 정보가 없어요. 예. 제가 CEO를 했던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그 화장품 회사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저는 그 회사에 지원하고 싶은데 회사에 대한 이러이러한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한번 소개시켜주면은 여러분 인사 담당자분도 있고 한 선배, 같이 직무의 선배를 소개시켜주면은 저는 회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이거를 결정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은 바로 채용할 것 같아요. 그런 열의가 있고 그런 용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채용할 것 같아요. 근데 채용을 하는 건 뒷단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정보를 얻고 가는 거랑 안 하는 거는 정말 다르거든요. 이건 성격하고는 달라요. 내가 정말 내성적인 사람, 저는 절대 그런 거 못해요 하겠지만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용기를 내거나 관점을 다르게 하면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고 그게 고급 정보일 수도 있고 바로 취업이랑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CA 유전자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봐도. 그러면 입사업으로 쓸 때는 최대한 정보는 좀 일치화시켜서 회사 네. 비전과 맞게끔 쓰는 게 좋겠고 그런 정보가 노출되는 거 쓰면 되고 노출되지 않다면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CA 유전자 책을 읽다 보니까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 네.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취업 준비생들 대부분 MZ 세대입니다. 내가 C까지 달아야 되나? 맞아요. 솔직히 하거든요. 네. 임원들 솔직히 말해서 동기가 100명이면 그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하거든요.
안 되면 어떡할 거나 네. 혹은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할까? 약간 네. 이런 두 가지. 거기까지 가면 너무 치열한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퍼레이터도 행복할 수 있지 않냐? 퇴근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워라밸 지켜지지 않나 할 수 있는데 저희 책 보면은 공식이 하나 있어요. 가치에 대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같이. 밸류, 리스크는 분모에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가치는 떨어지고 리스크가 적으면 적을수록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분자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받는 보상이 있어요. 뭐 급여가 됐든 앞으로의 뭐 보상. 내가 받는 연봉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나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미래 받는 연봉이 나의 가치, 그 금전적인 가치에 합의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리스크는 항상 변동성이거든요. 네네네. 비트코인이 리스크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금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죠.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 내 삶의 변동성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당장 초단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오퍼레이터로 내가 안정적으로 수동적으로만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직무는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돼요. 그 일은 있어야 되지만은 기업은 냉정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점점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술이 대체할 수도 있고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급여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지만은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10년, 20년 숙련하면은 급여가 많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오히려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배달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자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배달하는데 시스템을 이게 어떻게 바꿔볼까? 아니면 이걸 IT적으로 어떻게 풀어볼까? 아니면 배달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어떤 회사는 되게 오래된 전통 유통업이에요. 모든 기업 마트에 시식코너를 아웃소싱하는 회사예요. 그 시식코너 여사님들을 아웃소싱하는 회사예요. 네네. 여사님들도 시식코너에서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사실은 부가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경영자분이 생각을 바꿨어요. 그 시식코너 하는 여사님들을 틱토커로 만들어야겠다. 박막내 할머니처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추가적인 수익도 생길 수 있고 거기에 홍보도 될 수 있고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쵸. 이게 뭐 잘 되고 안 되고의 네. 문제가 아니라 네. 생각을 어떻게 네. 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과 좀 안 맞는 사례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저는 그냥 시식코너 잘 이렇게 잘 운영하고 할래요 하는 분이 있을 반면에 직원 중에 손 들고선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정말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C의 유전자 중에 하나가 나는 제안을 하고 도전적인 그런 거는 여러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다른 얘기예요. 저희 책의 사례 중에 하나가 LG전자의 고졸 출신으로 입사를 하셔서 물론 네네. 나중에는 공부는 더 하셨지만은 네네. 부회장까지 간 CEO 조성진 부회장님 사례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조성진 부회장님이 세탁기 박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일본에 출장을 뭐 200몇 회를 가셨대. 그때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실제 와서 뜯어보기도 하고 두들겨 보기도 하고 다 뜯어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제안을 했대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제안을 하니까 어느 순간 그분은 부회장까지 가신 거죠. 고졸 입사한 네네네, 거예요. 어떻게 그쵸. 보면은. 근데 거기까지 갔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하기 싫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소확행 뭐 이거 네. 많이 지나긴 했지만 뭐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걸 네. 원하긴 했는데 이제는 안정이라는 게 없어진 거죠. 너무나 트렌드가 바뀌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고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점점 바뀌어 나가면서 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네. 움직이고 변화에 맞춰가고 이게 저희가 해야 될 또 맞아요. 일인 거 같아요. 그 4산업 시대에서 없어질 직업 2위가 회계사거든요. 네이버 회계사한테 맨날 밀리거든요, 제가. 네, 언제 대체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말도 하고요. 네. 많은 만나려고 하고요. 기업들에게 연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 이제 그 C레벨 지수? 네. 현재 상태를 좀 파악할 수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자존감이 좀 낮아져요.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할 네. 건데 뭐 여러분 하단에 보면 여러분 무료로 해볼 수 있는 링크 달아놨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떡잎부터 다르구나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지수는요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거를 역량을 높이려는 교육을 받든가 경험을 하든가 실제로 해봤던가예요. 실제로 해봤던가에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사회 경험이 없거나 적으실 거기 때문에 거기는 점수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쯤 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들 내가 이런 것까지 체킹을 해야 되나? 네. 특히나 가장 나았던 게 막 네트워킹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C레벨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 막 이런 거. 맞아요. 약간 그게 이런 또 거. 정치랑 연결이 돼요. 네. 사내 정치하면 뒤에서 뒷담화할 것 같은데 뒷담화도 어떻게 받아치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줄을 어떻게 세우냐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줄 쓸 것도 중요하고. 네. 네, 줄 쓰는 것까지. 것도 중요하고 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럼요. 요거 보고서 이제 욕하실 분들 상당히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전 나중에 지켜보니까 그것도 능력이긴 하더라고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책에 뒷담화를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까지 넣었습니다. 네, 고구마 밑줄치고 다시 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긴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냥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들 또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사님께서 취업 준비하셨을 때가 있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회계사 공부 중심으로 하셨겠지만 많은 신입사원들도 또 보셨잖아요. 네. 좀 응원의 메시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면접 보거나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친구들 보면은 너무 훌륭한 스펙과 열정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필연적으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인생이 되게 길어요. 근데 저는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너무 연봉 200만 원에는 목숨을 걸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고자 하는 회사가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내가 과연 C레벨이 될 수 있냐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 회사를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회사를 선택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C레벨이 안 되셔도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지만 이런 C의 유전자를 갖고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되게 주도적으로 또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역량이 나중에 여러분 창업을 하실 때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창업자분들한테도 얘기는 하지만 꼭 취업을 하고 나서 창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회사 내부에서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 명함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적극적으로 네트워킹도 하시고 주말에도 독서 모임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성격과 상관없어요. 꼭 전 필요한 하나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루두루 많은 경험도 하시고, 입사가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입사하고 나서 내가 어떤 지향점을 갈 수 있는지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